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스입니다. 지난 대선에서 김혜경 여사의 법카로 재미를 톡톡히 본 기레기들이 이제는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하면서 김정숙 여사의 의상을 가지고 몇 날 며칠을 총공세하고 있습니다.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계속해서 기레기들이 떠들어대면 많은 국민들은 선동되기 십상입니다. 마치 무슨 엄청난 죄를 지은 것 마냥 생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저들이 노리는 것은 청와대의 특활비 내역을 공개하라는 것입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김정숙 여사는 박근혜 정부에서 특수활동비로 의류 등을 구입해서 워낙 크게 문제가 됐었기 때문에 김정숙 여사 개인 카드로 구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신 분입니다. 법원이 한국납세자연맹에 제기한 특활비를 공개하라는 소송에서 저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러나 청와대는 기밀유지와 비공개 사항이라는 이유를 들어 공개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지난 2일에 이런 행정법원 판단에 불복을 해서 항소장을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대통령 임기가 5월 9일이 되면 끝나는 만큼 이후 청와대 관련 모든 정보는 대통령 지정기록물로 지정돼서 최대 15년, 사생활 관련 기록물은 30년간 비공개돼서 사실상 김정숙 여사의 옷값 공개는 어렵다는 것이 청와대의 입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노리는 것은 역시나 김정숙 여사의 옷값을 빙자한 특수활동비 내역인 것입니다. 특수활동비로 박근혜를 엮었던 전력이 있는 윤석열 입장에서는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에 측근 비리 등 게이트 한 번 없었고 흠잡을 데 없는 문 대통령을 또다시 겨냥하겠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만드는 부분이죠. 여튼 기레기들 뿐만 아니라 이제는 정치권까지 나서서 옷값 내역을 공개하라고 총공세하는 것을 보면 가볍게 넘길 수 있는 사안은 아닌 듯합니다. 일부에서는 노무현 전 대통령과 조국 전 장관 때처럼 똑같이 앞에서는 언론이 떠들고 검찰이 수사에 나서는 거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는 국임당의 정미경이 김 여사의 옷값이 기밀이라면 문재인 대통령 임기 종료 이후에 장신구나 옷, 핸드백 등 모든 것을 반환해야 하는 거 아니냐라는 소리를 내기도 했습니다. 이에 방송인 김어준 씨는 김정숙 여사의 의류를 개인 비용으로 지불하고 있는데 왜 국가에 반환을 운운하느냐, 사비로 구입한 것을 무슨 근거로 공개하라고 하느냐라고 일갈하면서 윤석열도 검찰총장 시절 사용한 147억 원, 무려 147억 특활비도 공개 안 했다. 특활비 타령은 여러모로 수상하다라고 직격했습니다. 김어준 씨는 어제 방송에서도 이 김정숙 여사가 착용한 브로치 중 하나가 2억 원이 넘는다는 것은 가짜뉴스라면서 제가 아는 한 김 여사가 의전 때 착용했던 유일한 명품은 2018년도 프랑스 국빈 방문 때 프랑스 측과 청와대 의전 담당이 조율해서 착용했던 샤넬 수석 디자이너 칼 라거펠트의 한글 디자인 자켓이라면서 왜 이런 뉴스가 갑자기 폭주를 하는가, 논두렁식의 시즌2를 보는 것 같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딱 맞는 말이죠. 그리고 지금 뭔가 포인트를 잘못 건드린 것 같은데 청와대 특활비를 공개하라고 한다라면 윤석열의 140 특활비는 진즉에 공개됐어야 했습니다. 선거 기간 내내 그 부분에 대해서 검증을 주장했음에도 입 꾹 닫고 모르쇠로 일관했던 자들이 윤석열과 국임당입니다. 괜한 거 트집 잡아서 벌집을 건드리고 있는데 민주당은 윤석열 특활비 내역 공개하라고 연일 압박해야 합니다. 그 특활비 내역 사용처에 따라서 탄핵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국민의 세금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공개하라는 법원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항소까지 하면서 공개를 거부하고 있는데 박범계와 김호수는 역사의 죄인이 되지 말고 지금 당장 항소 취하하고 공개해야 합니다. 147억이라는 엄청난 국민 세금이 불과 2년 사이에 누구의 입으로 다 쳐들어갔을까요? 국민들은 확인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확인되지 않으면 앞으로 윤석열 국정 운영에 있어서 계속해서 발목을 잡게 될 것입니다. 자, 한편 윤석열 인수위에 있었던 이 조상규 변호사가 자신의 SNS에 올린 사진 때문에 인수위에서 해촉이 되면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폭로전을 이어가면서 억울함을 호소하고 또 인수위 내에서 벌어진 추가 폭로를 하면서 또 다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조상규는 인수위 현판 앞에서 찍은 사진이 윤석열 경호 차량과 번호판까지 노출된 부분에 대해서 보안유지 위반 등의 이유로 해촉이 됐습니다. 조상규는 자신의 SNS에 사진에 나오는 차량은 제 차와 똑같은 차인데 단지 방탄이고 기관총이 들어있었다는 차이가 있었다라고 적었습니다. 이 외에도 지난 26일 워크숍에서 윤석열 뒤에 앉았다면서 윤석열 뒷모습 사진도 올렸습니다. 인수위는 이런 부분이 보안유지 위반이라는 것입니다. 이에 조상규는 어떤 소명 기회도 가지지 못했고 직접 해촉 통보를 받은 사실도 없다고 인수위에 반발하면서 인수위원들의 부적절한 행위에 대해서도 폭로를 했습니다. 조상규는 일부 인수위원이 부처 업무 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개인적 이유로 공무원에게 호통을 치고 여자 실무위원에게 성적 비하 발언까지 했다고 폭로하면서 보안 문제가 없는 사진을 공개했다는 이유로 자신을 해촉한 것에 유감을 표한다. 방통위 업무보고에서 자기가 출연한 세바시 방송을 안 봤다고 업무보고 온 부처 사람들에게 호통을 치고 교육부 업무보고 시작 30분 전부터 혼자서 부처 사람들 앉혀놓고 정신교육하고 업무보고 내내 혼자서 발언하며 자기 눈을 보고 업무보고를 하라는 강요하는 일도 있었다. 모든 업무보고에 인수위원 3명만 남기고 모두 퇴출시킨 후 깜깜이로 회의를 진행하기도 했다. 전문위원들 발언 제한 등으로 인수위원 개인의 분과위원회가 되어버린 모습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이미 공개돼 보안 대상이 되지도 않는 사진들을 문제 삼아서 자신의 해촉 결정을 언론에 밝힌 데 대해 다시 한번 깊은 유감을 표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임기 시작도 전에 하는 꼴들을 보니 앞으로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안장 하나 차니까 눈에 뵈는 것들이 없는 것이죠. 한 사람의 말만 들어도 어떤 식으로 돌아가고 있는지 충분히 짐작이 됩니다. 그 DNA 어디 가겠습니까? 그런데 경호 차량이 보안이라며 해촉까지 했다라면 용산 국방부 청사진을 올리면서 지하 어디에 벙커가 있다는 것까지 상세하게 설명을 했었던 윤석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거야말로 1급 보안사항 같은데 그 사람부터 해촉을 하든지 아니면 즉시 탄핵이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하여튼 뭐 하나 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없어 보이는데 국민들 보기에는 그나물의 그 밥 끼리끼리 참 잘하는 짓들입니다 라는 소리밖에 안 나옵니다. 이런 자들에게 5년의 국정을 맡게 한다니 정말 참담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